오늘은 코블레이터 고주파 비염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요 수술, 비염 수술인데요.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면 우리 코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요 모습은 우리가 코를 이제 정면에서 본 게 아니라 코 아래에서, 그러니까 코 구멍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코 안에는 이렇게 코를 양쪽,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나누는 비중격이라는 중간막이 있습니다. 이렇게 중간막에 의해서 양쪽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. 그 안에는 콧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비갑개라고 하는데 콧살들이 이렇게 세 개씩 있습니다. 한쪽에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밖에 안 그려져 있죠. 왜냐면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뒤에 있는 콧살은 상비갑개라고 하는데 그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요. 잘 보이는 거는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또 크기가 제일 컸던 큰 그 하비각계라고 하는 아래 콧살이 있고 양쪽에,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중간 콧살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씩.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코 구조가 되겠고, 이 까만색 보이시잖아요. 이게 이제 코로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말하는 거죠.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비염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코 구조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모습에서 오랜 시간 비염을 알아오면서 이 양쪽에 있는 아래 콧살들이 서서히 비우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거의 비중격에 맞닿을 정도, 또 어떤 분들은, 굉장히 심한 분들은 닿아가지고 서로 누르고 있는 거죠. 거의 이렇게,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꽉 들러차가지고 이 안쪽에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아진 상태가 됩니다. 이런 원인들은 어떤 비염이 있을까요? 보통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비유성 비염들이 이런 코 구조를 만듭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, 첫째 이제 비강의 구조가 이제 그 콧살이 비유 때문에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, 비강 구조가 좁아지니까 당연히 코막힘 현상이 오겠죠. 굉장히 심한 코막힘. 양쪽이 꽉 막힌다든지 또 아니면 그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막히는 증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. 이게 이제 집중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. 그리고 코 안의 구조 중에서 이제 이 하비각계라고 하는 아래 콧살이 제일 큰 구조고 또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막에는 분비샘들, 그러니까 콧물을 만들어내는 샘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분비샘이, 이 콧살이 크기가 증가하다 보니까 분비샘 숫자도 증가하게 되겠고, 당연히 콧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뭐 그 맑은 콧물,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성 비루라고 하는데, 그 수양성 비루 같은 맑은 콧물도 나오지만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끈적여져 가지고 굉장히 점도가 높은 점액성 비루 또는 불투명해지기까지 하는 그 농성, 그러니까 이제 고름처럼 그런 벽 바뀌는 콧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첫 증상으로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도 콧물은 맑고 좀 끈적이는 상태 대신에 양이 굉장히 많은 콧물을 호소한 분들이 많고요. 또 하나는 이 콧살에 분포하는 신경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발달하게 되면서 예민해집니다. 코가, 점막들이. 그래서 재채기도 굉장히 많은 횟수, 그리고 또 연발해서 굉장히 발작적인 재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했다 하면 여러 번 그치지 않고 시작된 재채기를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코 증상뿐만 아니라 그 비유성 비염, 알러지, 또 혈관 운동성 비염, 특히 이제 비유성 비염이 있을 때 전신 증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. 이제 코 바로 위가 이제 우리가 머리가 되겠죠. 그러니까 코가 안 좋은 분들은 항상 만성적인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. 우리가 쉽게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단순한 코감기만 걸렸다고 해도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또 집중력도 저하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잖아요. 그런데 만성적인 비염 환자들은 그런 증상을 그냥 거의 1년 내내 평생 달고 다니시는 겁니다.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. 그리고 또 코가 호흡기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 코 이후의 호흡기들, 예를 들어서 뭐 구강이라든지 인두나 후두의 문제, 목소리의 문제, 또 그보다 더 아래쪽 기관지나 또 폐까지 이런 호흡기 질환 전반, 호흡기 구조 전반적인 문제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, 또 잦은 목감기라든지 코골이나 수면 호흡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비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요.
그 수술요법은,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요법의 그 비염 수술요법의 역사를 잠시만 보면은요, 맨 처음에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콧살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. 그 안에 있는 뼈하고 같이 점막을 다 잘라버렸어요. 이게 굉장히 옛날 방법이고 또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자르는 방법은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. 물론 쓰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안 쓰고, 그 잘라버리는 방법 이후에 나온 게 레이저 방법입니다. 레이저는 그 코 안쪽에 이제 그 이 부어 있는 비우되어 있는 아래 콧살을 표면을 이게 그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쪼그라뜨리는 거죠.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레이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피도 거의 안 나고 통증도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좋은 방법임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코블레이터 고주파 수술 방법이라고 해서요. 이게 레이저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, 레이저는 광선이기 때문에 이 겉에만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코블레이터는 이 겉은 물론이고 이 비유되어 있는 콧살의 내부까지도 축소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혈도 거의 없고, 이 역시 코블레이터 역시 통증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발달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코블레이터 수술 기기가 있는데, 요거를 콧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처음에 콧살 크기를 100이라고 하면 대략 한 50 정도까지도 축소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당시에 이렇게 축소되는 걸 직접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, 레이저는. 그런데 코블레이터는 수술 당시에도 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그 집도 수술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부어 있고 비우돼 있고,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더 절제가 아니라 축소시킬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하면서 곧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술기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.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, 국소 마취로 대부분 시행을 하고, 시간은 대략 15분 이내로 끝나게 됩니다. 수술 중에 통증도 거의 없고, 그 다음에 수술 당일날도 수술 끝나자마자 일과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술은 대략 저희들이 그 연령대로 제일 아래 연령은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. 국소 마취고, 전신 마취도 아니고 국소 마취고, 또 15분밖에 걸리지 않고, 만약에 힘들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긴 쉽지 않겠죠.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도 협조가 된다는 거는 수술할 때 거의 통증도 없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그 수술 당일날 수술하고 나서 학생들은 곧바로 학원도 갈 수 있고요.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자마자 어떤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그 업무에 복귀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런 코블레이터 수술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, 물론 가장 큰 문제였던 콧살 크기를 감소시키니까 콧살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코막힘이 해소되겠죠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콧살이라는 거, 합의각계가 코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서 막힘도 유발하지만 거기에 분비샘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, 이 수술을 통해서 콧살의 크기를 100에서 50 정도로 줄이게 되면 분비샘의 숫자도 아주 대폭 감소하게 되니까 콧물도 해소가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살에 있는 예민한 신경들도 그 숫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 발작적이고 연속적인 재채기의 가능성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. 저희 그 코코모이 비누과는 대략 한 5,000회 이상의 코 수술을 집도를 했는데요. 이제 여러 명의 의사가 합쳐서, 모든 수술을 합쳐서 5,000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사가, 집도의가, 그러니까 제가 5,000회 이상의 수술을 했고, 따라서 이제 수술 술기라든지, 수술 술기라고 하면 수술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. 수술기도 축적될 수밖에 없고, 또 5,000회 정도의 수술 케이스에는 아주 다양한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심한 분부터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수술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, 예를 들어서 비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유독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, 이렇게 고생하는 건 나밖에 없구나,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
이 비염 문제로, 코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게 계속 미루실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그리고 또 안전한 그리고 통증도 없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그래서 혼자서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또 수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신다면 완치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. 오늘은 그 비염의 전반적인 코블레이터 수술에 대해서, 고주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